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진의 내 손안의 책방에서는 국내외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작가님들의 책을 낭독해 드리고 있습니다. 짬짬이 시간 내셔서 내 손안의 책방으로 마실 오십시오. 구독은 사랑, 좋아요는 정, 알람은 필수 아시죠? 자, 오늘은 소설 창작은 시간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들이는 작업 같아서 좋다 라는 시인, 소설가이시며 평론가로 활동 중이신 최혜득 작가의 첫 소설집 월식인간을 준비했습니다. 본 영상은 출판사로부터 허가를 받고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낭독에 앞서 책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월식인간, 저자 최혜득, 출판사는 도서출판 도화입니다. 책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프로필이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셨고 행정학을 공부하셨는데 작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국문학을 공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15회 영락문학상을 수상하셨군요. 그리고 제2회 무궁화 문학상 외 다양한 상들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1편의 단편 소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하수, 그 다음에 달빛 세탁소, 월식인간, 그녀의 수다 속에 그의 검색창이 열리고 아내가 바뀌었다, 서원말 사람들, 맨홀, 막장, 남곡동의 봄, 멀티플레이어, 그리고 이명재 선생님의 평설, 신진 작가의 산뜻한 모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10편의 작품 속에 은하수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갔다. 말갛게 잘 웃던 그가 먼 곳으로 떠났다. 이제는 그가 오지 않을 것이다. 도시에서도 가끔 나타나는 파란 하늘 속으로 사라진 그 사람. 지금은 슬프고 나중에는 무척 그리울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어느 한 기억으로 아지랑이처럼 가물거리겠지. 그의 흔적을 씻어내기라도 하려는지 가을비가 세차게 내렸다. 빗물에 흠뻑 젖는 세상, 집을 나섰다. 연립주택 출입구 전봇대 옆에는 터져서 누런 속물이 삐죽 나온 몇 개의 담배꽁초. 어느 착한 가장의 비애가 묻어나는 못난 몰골임에도 그리 밉지 않았다. 그가 떠난 후로 며칠간 몸부림치며 울었던 탓에 아직도 온몸이 욱신거렸다. 그가 없는 빈자리, 아무것도 없는 텅 빔. 생선가지가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목젖이 자꾸만 아렸다. 비오는 길을 한동안 걸어서 공원에 들어서니 아무도 없는 무언의 공간. 연못에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고요 속에 파문을 일으킨다. 물의 효과음 때문에 그런대로 기분이 가벼워졌다. 예전엔 연못가에 수양버들 몇 그루가 있었는데 베어졌는지 지금은 한 그루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을 보아서일까 자꾸만 물 밖으로 입을 내무는 잉어들. 줄 먹이가 없어 미안했다. 어제부터 내린 빗물 탓에 잎이 절반 이상 떨어진 나뭇가지가 그의 마지막 모습처럼 앙상해 보였다. 실감났던 질풍노도라는 말과 눈 깜짝할 새, 그게 시간인 줄을 새삼 깨닫는다. 그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 밖과 안의 경계가 명확하게 그어졌었다. 그때는 세상이 온통 하얘지고 애만 태우는 무능한 나를 연신 한탄했었다.
그의 몸이 야위어가자 눈동자가 무척 커 보였다. 그런 그와 눈이 마주칠 때면 서로 슬프게 미소 짓는 그의 움직임 없는 시선에서 시간처럼 가혹한 게 없다는 것을 사뭇사뭇 느끼는 그 순간마다 나는 나약함을 인정하고 기도로 그를 어루만져 줄 뿐이었다. 비가 잠시 멎자 비둘기 몇 마리가 눈에 띄었다. 저들도 정복시대 땐 평화의 상징으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진리처럼 경제발전 우선으로 흐르는 요즘엔 저들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인간의 제압 때문에 이제는 이 도시에서 저들을 보기가 힘들어졌다. 비둘기를 보자 내 시절이 상기되어 해우하는 친구처럼 반가웠다. 비가 멎은 시간이 길어지자 자꾸만 눈물이 흘렀다. 그러다 다시 우산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귀를 자극하면서 슬픈 생각을 살짝 멈추게 했다. 아스콘 위로 흐르는 빗물을 보면서 부활의 몸을 지닌 문이 부드러웠다. 저 물이 대지를 적시고 공원에 줄지어 서 있는 삼나무 기둥을 따라 꼭대기에 올라가기까지가 스무날이라 했던가. 밤낮으로 수많은 날이 지나도록 하늘 가까이 올라가서는 성천하겠지. 그러고는 다시 비가 되어 대지에 있는 어느 꽃잎 위로 내리기도 돌틈으로 스며들기도 강으로 흘러가기도 하겠지. 저 물처럼 그가 내 곁에 자주 다녀갈 거로 생각하자 엷은 미소가 퍼졌다. 그는 마음이 아주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상하게도 착한 사람이 모진 세상을 이기기엔 힘이 붙이기도 잘하여 세상 아픔이 다 그들의 목처럼 보이기도 한다. 공원에 늘어선 나무들이 고요에 익숙한지 침묵을 즐길 줄 아는 묘직이 같다. 생명체는 존귀하다. 생명이 있는 존재란 참으로 신비로웠다. 어느 존재가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그 위협으로부터 시상하부가 내리는 지령을 받아 자신을 보호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일 때면 각기 장기나 세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한다는데 노인과 바다에서 잡힌 그 생명체들의 생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사냥꾼들이 그물에 걸려든 큰 무리가 일격에 최후의 순간을 맞게 되자 자기들의 영혼을 지닌 대를 잇기 위해 죽음의 목전에서 산란과 수정을 하며 최후를 맞는다는 애처로운 이야기였다. 그래서 나도 극도로 슬프며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무너질 듯 했다. 올해 여름이 너무 길어서인지 가을이 무척 짧게 느껴진다. 며칠 새로 나무는 제 분신을 모두 떨어낼 작정인 모양새다. 그가 자주 잡아주던 내 작은 손, 그가 입맞춤해주던 내 입술, 나는 입술에다 검지를 살짝 대어보았다. 그의 느낌이 되살아나는 듯 기분이 감미롭다. 가슴에 미동이 일었다. 그가 마치 포근하게 나를 감싸두는 듯하여 나는 잠시 눈을 감는다.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슴에 슬픔을 안겨주고서 호련히 떠나버린 불쌍한 사람. 암 진단을 받고 나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다.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는 무기력감과 좌절을 맛보아야만 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는 끝까지 울지 않았다. 그러하기에 그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더욱 애달팠다. 이를 악물고 하는 그의 말이 늘 미안하다였다. 빗물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힘이 있는지 바라보는 눈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복잡한 신경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슬픔으로 꽉 찼던 머릿속에 새로운 여백이 생긴 듯 기분이 한결 맑아졌다. 복잡하게 흐트러진 퍼즐이 조금씩 맞춰져 갔다. 그 자리에 수채화를 그리듯 공원 풍경과 아이들 노는 모습을 채워본다. 학창시절 그와 같이 손잡고 캠퍼스를 거닐지 못한 날에는 그날 밤 내내 우울해지곤 했었다. 그렇게 사랑이 무르익어 졸업 후 둘은 직장에 취업이 되자마자 곧바로 결혼했다. 그와 닮은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바로 임신이 되었다. 그 결과 3년 안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그는 퇴근 후 집에 오는 것에 매일 마음이 설렌다고 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미리 인지했을까? 그에게 있어 가정 때문에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단절이 된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가족 사랑에 각별했다. 그렇게 꿈꾸던 행복한 10여 년의 세월이었다. 그에겐 삶의 중심이고 가족이고 가정은 은하수였다. 가을바람에 한들거리는 코스모스는 외국에서 건너온 꽃이지만 한국 여인의 정서와 잘 맞는다. 연약한 몸새에 청순한 꽃잎이 파란 하늘과 어울리면 참으로 곱다. 그가 떠나고 나서 왠지 내 생활이 여유를 부렸다. 그가 떠나자 바둥거리는 삶의 욕심은 사라지고 시간이 느리게 가도록 늘어뜨리는 법을 찾기 시작했다. 남한강을 끼고 도는 언덕 위에 흔들리는 갈대, 가을바람 냄새가 좋았다. 가을 따라오는 그리움이 내게 주는 잔잔한 행복이었다.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 그만큼의 소중한 보물을 찾아가는 어리석음. 탑 쌓는 놀이가 행복이고 가진 것을 세원하지 않게 잘 챙겨두는 것이 마냥 풍요인 줄 알았다가 이제는 갈대꽃 하나에도 애절한 마음이 그려지는 것이 고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립다는 게 이토록 보물일지 그가 없는 자리에 홀로 선 내 몸은 자꾸 오그라드는 듯 작아지기도 하지만 마음은 한결 여유롭고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참으로 신기했다. 나의 이런 마음이 그에게 조금은 미안하기도 했다. 바람이 불자 머릿결이 날렸다. 갑자기 머리를 길게 길러보리라 생각했다. 그는 남자이면서도 여성의 감성을 가졌었다. 그래서 코스모스를 보며 그가 더욱 생각난다. 부드럽고 청초한 것이 꼭 여자에게 어울리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를 보면서 깨달았다. 내 손보다 더 곱던 그의 손, 내 입술보다 더 예뻤던 그의 입술, 내 힙보다 더 통통했던 그의 힙, 내 허리보다 더 날씬했던 그의 허리, 가슴을 빼곤 나보다 더 아름다웠던 그였다. 엄마도 내 나이쯤에 홀로 되셨다. 아버지에게는 애지중지하던 딸 하나를 두고 그가 갔던 것처럼 그렇게 떠나셨다. 그땐 슬픔이 뭔지 잘 몰랐다. 이별이 별다르게 가슴에 와 닿지 않았고 그냥 다른 아이들과 달리 불행해졌다는 것을 자인하고 아이들 앞에서 스스로 기가 죽었다는 것 외에 별다른 외로움이 없었다. 친정엄마는 그를 처음 본 날 남자 손이 너무 예쁘다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아버지 없이 키운 딸이라 듬직한 사이를 바랐을 것이다. 그런 엄마에게 비친 나약해 보이는 사익감, 무거운 것 하나 제대로 들 수 없어 보이는 청년이 내내 탐탁치 않았을 것이다. 그런 엄마 마음이 우리가 결혼하기로 결정이 되자 오히려 사랑이 유별났다.
그는 장모 곁에서 곰살궂게 농사일도 잘 도왔다. 그가 유난히 재미있어 한 것은 참깨 터는 일이었다. 참깨를 털 때 아주 신기하다며 노닥거리느라 입까지 분주해졌다. 그의 부드러운 손 장난에 참깨는 신나게 쏟아졌다. 내친 김에 가슴이 탁 트인 곳 동해로 향해 달렸다. 그곳에 있을 엄마와 하룻밤을 보낼 작성이다. 시부모님께 전화로 연락을 구하자 흔쾌히 승낙하셨다. 사돈 걱정하는 말씀도 놓치지 않으셨다. 시부모님은 그전부터 다른 자녀보다 나약한 그에게 쏟는 사랑이 각별하셨다. 그 사랑이 평소 며느리에게도 곧잘 전해주곤 했었다. 바다는 여인에게 더없이 즐거움을 준다. 여자와 바다는 서로 닮은 한 몸처럼 느껴진다. 친정엄마가 해주는 가자미 식혜가 먹고 싶어졌다. 추운 겨울 뜨거운 밤에 밥에 살짝 비벼서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었다. 그 맛은 엄마의 사랑이었다. 어른이 되어도 어리광을 부리고 싶을 때가 있다. 그것을 받아줄 사람은 그와 엄마였는데. 차가 고속도로에 접어들어서 가는 도중에 비가 쏟아졌다. 요즘 들어서 여름과 가을의 구분이 없는 듯 비가 잦았다. 차의 속도가 붙자 그냥 시원스럽게 달리고 싶어졌다. 속도계 바늘이 140km를 가리켰다. 차가 빨리 달릴수록 머릿속이 아주 조용해지면서 그의 생각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눈물이 흘렀다. 눈이 부시었다. 흐릿한 빛이 퍼진 공간에 형체를 분간할 수 없는 희미한 물체들이 움직였다. 검은 물체가 가까이 다가왔다. 아이고, 눈 떴다. 얘야, 정신이 드냐? 얼른 의사 불러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린 너마저 떠나보내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이젠 됐다. 하늘이 도왔다. 몸을 움직여 보았지만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찬찬히 내 상태를 살피자 몸에 고통이 느껴졌다. 오른쪽 다리엔 온통 붕대가 감겨 있고 머리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되어 있었다. 교통사고, 사고가 아련하게 떠오른 기억들. 그렇지만 사고 난 상황에 대해 더는 묻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일찍 정신이 돌아온 게 아쉬웠다. 꿈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곁에 있어 너무나 행복했는데. 연한 빛에서 점점 짙어지는 에메랄드 바다, 하늘과 구름 사이를 신비롭게 하는 틴들 현상, 바다와 창공 사이에 빛기둥들이 수없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가 나에게 프로포즈하고 그곳에서 그와 내가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눈빛이 온화한 바다 식구들로 모두가 그곳에서 말이 통했다. 그곳은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고 햇빛이 적당히 대지를 달구어 기온이 포근했다. 오늘 아침에 그가 멀리 다녀오겠다며 배를 타고 떠났다. 돌아올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며 집에 가 있으라고 했다. 그를 바다 멀리 보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신이 들었던 모양이다. 지금 그와 헤어졌다는 생각에도 마음이 한결 편했다. 전혀 섭섭하거나 아쉬움이 남지 않았다. 이젠 그가 늘 내 곁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가는 소리가 났다. 사랑해요. 이상한 것은 직접 아파서 누워있으니 아파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던 그대와 달리 무척 마음이 차분하고 평안했다. 이래서 나를 아프게 했구나. 나랑 같이 있고 싶어서.
사흘 동안 나를 혼절케 했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가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내게로 왔을 거라 확신이 들었다. 사랑은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구나. 여자는 남자보다 조금 더 늦게 만들어져서 신제품이래.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더 견고하대. 그것도 모자라 내 몸속에 쇠도 박았으니 이젠 걱정하지 마. 알았지? 그를 생각하자 나의 입에서 미소가 흘렀다. 그가 없지만 나는 여자가 되고 싶었다. 여태껏 엄마로 주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만의 여자로 아름다워지고 싶은 매력적이고 도발적인 여자가 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가 없는 세상에서 주부가 아닌 애인처럼 살고 싶다는 게 때늦은 후회처럼 느끼기도 했다. 그땐 왜 그렇게 그의 애인이 되지 못하고 성실한 가정주부로 살면 그게 최선인 줄 알았을까? 가끔 그가 짜증을 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나는 왜 그렇게 강한 엄마의 모습이 아내이고 여자의 아름다움이라고만 생각했는지. 그가 떠난 뒤로 별난 버릇이 생겼다. 속옷 가게에 가서 야한 속옷을 사는 것이었다. 처음엔 쑥스럽기도 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기도 했지만 그가 몰래 숨어서 사는 곳에 흥미를 잃었다. 직접 속옷 전문점에서 여러 물건 사이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고 싶었다. 이상한 건 다른 남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일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자에 대한 어떠한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 대신 나 자신을 죽도록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치 내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아침마다 느끼는 것이 몸의 세포가 매일 새로운 곳으로 바뀌는 것처럼 상쾌한 기분이다. 어쩌면 밤마다 그가 찾아와서 특유의 부드러운 손길로 내 몸의 감각을 일깨워 주는지 모른다. 가끔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자고 싶어 하지만 절대 허락하지 않는데 그 전에 나에게선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아이들의 처지에서 보면 정 많고 착한 엄마가 돌변한 것이다. 또 하나의 버릇은 서점에서 소설책을 사는 것. 사랑의 열병을 앓는 내용의 연애소설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읽는다. 그 열병을 잠자리로 끌어들여서 절대 외롭지 않음을 느끼려는 것일까? 꿈길로 내 사랑을 불러들이는 그런 과정인지도 모른다. 사랑을 기다리는 시간은 간이역에서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그런 따뜻한 세계였다. 간혹 바다가 그리워지면 친정엄마 모습이 파도와 함께 밀려왔다. 친정엄마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급체한 것처럼 꺽꺽거렸다. 모녀의 운명이 너무 닮아서일까? 엄마 생각만 하면 눈물부터 난다. 시민의 소득 수준이 높으면 공원이나 위락시설에서 여가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도시인의 우울증 증가와 사회에 대한 불만 표출을 막을 수 있다는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논리에 의해 시장이 도시에 많은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종종 있었다. 최고의 보금자리와 최고의 음식을 즐기는데 왜 육체는 더 고달파지고 마음이 공허해지는가? 사람은 충족이나 만족이란 게 애초부터 느낄 수 없는 장애를 가진 건 아닐까? 실제를 인식한다는 것, 현실에서 목표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때에도 생산되지 않는 것마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식을 가진 게 여자였다. 별것도 아닌 것에 분노하고 별것도 아닌 것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별것도 아닌 것에 눈물 흘리는 그것이 여자인 것이다. 똑똑한 여자이나 사랑 앞에서는 바보가 되어 쉽게 무너지는 사랑을 지키기 이외 맹수처럼 당돌함. 그랬다. 나는 여자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매일 넓은 방에서 혼자 1인 2역의 연극을 시작했고 그러는 사이 더는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다친 몸이 완쾌되어 갔다. 제 사랑은 이제 무한리필입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웃 나는 장사입니다. 외로우면서 외롭지 않은 여자, 착한 여자가 아닌 예쁜 여자, 좋은 사람이 아닌 활기 넘치는 여자, 심적인 것보다 육감적인 것을 들춰내는 여자라고 문패를 달고 싶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예전에 나같이 스스로 성숙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겠지. 아픔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구나. 내 속의 여인이 이제야 와인처럼 무르익어서 향기가 났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상일까? 21세기가 끝날 즈음에 스스로 복제하는 로봇이 발명될 거라 했다. 도시 밤거리에서 사람들이 육신의 신경선으로 전류를 흘려보내는 것으로 보아 확신하건대 신이 만들어 놓은 신의 사람 시대는 막을 내릴 것이고 로봇 제조기가 신으로 추앙될지도 모르지. 황당한 공상에 빠져들었다가 나오자 속내를 들킨 것처럼 어색한 멋쩍음이 일었다. 그래서 괜스레 아이들에게 수다를 떤다. 발코니에서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을 바라보듯 내 마음이 아름다웠다. 밝은 곳에서 자신을 드러낼 때는 초라한데 어두운 곳에서 작은 불빛이 군집을 이룰 때는 그것만으로도 존재 가치가 있었다. 그것이 멀어질수록 더욱 멋진 생명체로 보일 테지. 일반 생각으로 볼 때 환경이 좋고 온화한 기온을 가진 땅으로 모든 생명체가 몰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다. 척박한 땅을 벗어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가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척박하고 극지방 동토로 찾아 나서는 억척스러운 생명체가 분명 있었다. 좋은 환경이라고 꼭 자신에게 좋은 터전이 아니듯이 자기가 편히 뿌리 내리고 사는 곳이 제일 편한 터전이고 고향일 테지. 바닷바람이 여기까지 왔으면 도시 밤바람도 그런대로 상쾌했다. 여자의 사랑이 파도가 되어 쉼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나의 은하수님 사랑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의 은하수는 누구십니까? 네, 이 책 속에 낭만이 깃든 비에도 감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역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읽으셔도 좋고 바람 좋고 햇살 좋은 날 서점에서 발견한 소설 월식인간은 독자님들께 소확행을 안겨주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